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얼마 전에 진짜 폭우가 있었는데 네. 다들 큰 피해 없이 지내고 계십니까? 참 너무 기록적인 네. 113년 만이라고 해서 저희도 참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또 폭우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또 교묘하게 또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그 폭우가 일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얘기를 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재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밤새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반박했는데요. 한번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무실이 사실상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 하시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거기 계셨던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관저랑 이제 너네 청와대에 왜 옮겼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못 옮겼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 옮기겠다고 했는데 무슨 풍순이 어쩌고 그렇죠. 저쩌고 해갖고 못 옮겼잖아요. 네. 아니면 거기가 좋아서 안 옮겼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됐든 결단을 해서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청와대 관저랑 위기관리센터랑 거리가 1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사람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네. 상의할 사람들. 네. 이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집에 있죠. 집에 있죠. 집에 있다가 와야죠. 이 사람들 강남에 집 많이 살잖아요. 특히 그렇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그렇죠. 강남에 많이 살았죠. 그럼요. 비 많이 왔는데 어떻게 와요? 그럼 여기까지 비 오는데 못 오죠. 난리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화상회의라든 전화상으로 전화로 하죠. 전화로. 네. 전화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차이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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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관제가 없었는데 무슨 대통령이 있는 것이 상황실이면 NSC 위기관리센터는 무슨 필요가 있나? 네. NSC 위기관리센터는요, 문재인 정부 때 필요가 없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 이거 NSC를 잘 안 열고 열어도 참석 안 했잖아요. 아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4%라고 이 별의별 트집을 다 잡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할 때는 이거에 동요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해 공무원 그렇죠? 총격. 네. 총 맞아서 북한군의 불에 태워진 네. 그 공무원분. 네. 예. 그분이 이게 저한테 제가 갖고 왔어요. 이분이 이제 사살당한 게 이제 밤이란 말이에요. 그 정보를 입수한 게. 그쵸? 네. 그럼 관저에서 주무시거나 일을 하셨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 네네. 그죠? 네. 그러면 관저에 있으니까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얘기해서 그렇죠. NSC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네. 그 다음날 알았어요.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윤건영 의원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 시간에 연락을 받아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저에 있어도 네. 새벽에 전화를 받으면 그렇겠죠.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 있으면서 정말 이 폭우에서 네. 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금 지시할 것을 다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지시를 내리고 이런 게 이게 또 욕먹을까봐 그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취재해본 결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네. 지하 주차장도 침수가 됐어요. 네. 그쵸? 네. 본인이 느낀 거예요. 네. 본인이 심각하구나. 직접 내가 느꼈으니까. 본인이 직접 느끼니까 더 신속하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원래 자기 일 닥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게 총 맞아서 불에 태워진 사람이 다음날. 자기 친척이었으면은 그 다음날 보고를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새벽에 깨서라도. 그렇죠. 보고를 받자마자 이 뭐야? 그렇죠. 북한한테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겠죠. 그죠?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지새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집 주차장에 물이 차고 그러는데.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았겠죠. 아니 우리 비싼 집도 이런 상황인데 여기 조금 더 우리 집보다 못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피해가 클까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을 새죠. 그 제가 이 기사를 썼어요. 갖고 이제 원래 헬리콥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민들 막 비도 오고 이러는데 그게 별로 맞지가 않아. 이건 제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김인호 수석한테 얘기를 네, 드린 건데 네. 그분이 예전에 무슨 철도 어디 공사 사장인가 막 네, 그런 거 네, 하셨어요. 네, 네. 사고가 났대요. 네. 그래서 이분은 난 현장으로 가야겠다. 네. 그 현장으로 어디 경상도인가 어디 가셨대요. 네네. 근데 가보니 내가 나중에 보니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 장의해야 할 일은 네. 그 일을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네네. 지시를 하고 네.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 직접 가면 나를 의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네. 사람들이 붙고 그래서 이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장을 다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됐으면 이 야당 쪽에서는 아니 현장에 가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헬기 타고서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현장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적절한 사람에게 그렇죠. 적절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손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적절한 지시를 했잖아요. 적절한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지금 밤을 샜고, 그렇잖아요. 이게 민주당 너무한 겁니다. 그리고, 강남,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그 강남, 쑥대밭이 난 이유, 뭡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해놓은 거를 박원순 전 시장,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시장이 바꿔나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무슨, 집에서 전화를 하고, 그럼 집에서, 그러면, 관저에서 전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말 그대로 딴지를 걸기 위한 정말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를 하는 것으로밖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럴 때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번에 홍보실 네. 강화한다 그러는데 너무 이거를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아니 웃긴 게 이렇게 물러서거나 네. 약한 모습 보일 일이 아니에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 장관들은 NSC를 어떻게 오냐고요. 그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제일 신속한 거는 전화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봤다.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국가의 수반이 그런 탄핵 땅이에요. 탄핵.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청와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청와대 이제 박근혜 청와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가장 큰 이유가 세월호 사건 때 그날 하루 휴가를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팽목항을 당장 갔어야 되는데 네, 그 얘기죠. 휴가를 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휴가도 아닌데 서해 공무원 보고를 그 다음날 받았다. 청와대 계시면서 그 다음날 받았다. 미사일 아무리 쏴도 NSC 개최 거의 안 하거나 해도 본인은 거의 참석 안 했다. 우리한테 안 좋을 거라고 확신이 있으셨다면 아니 그랬던 후배들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자택에 고립된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강남에 사는 사람들 자택에 고립된 사람들 다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 강남 폄하한 거예요. 자기네들 안 찍어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거는 되게 치졸한 방법인 게 만약에 여기서 밤새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 그러면 이 민주당 사람들은 밤새 한 거 맞느냐 정말 10분도 안 잤느냐 이렇게 물고 늘어질 거고 제가 통화 목록이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용산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기자들을 대응하는 사람과 통화한 게 있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예. 그게 궁금하면은 제가 그거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오히려 저는 이런 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듯이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좀 더 이렇게 청와대에서 홍보를 할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좀 해명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건가? 대면으로 보고하면은 대면으로 보고하는 게 더 웃긴 게 대면을 보고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가서 명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과 같이 모든 게 그 디바이스가 다 잘 되는 상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특히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정의당 그렇게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유시민 의원은 왜 국회 등원할 때 무슨 면바지 입고 와갖고 욕을 먹습니까?
그때 20년 전에. 좀 예. 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낮은 지지율 또 그리고 또 민주당이 또 자기들에게 이제 힘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좀 우려가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